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전라도 정도 천년 특집 토론 지나온 천년 미래로 천년 진행을 맡은 송기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0년 전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이 전라도란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주 중심의 강남도와 나주 중심의 해양도가 하나로 개편되면서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데요. 이 전주 MBC에서는 전라도 이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특집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전라도 1000년의 역사에서 의미를 찾고 전라북도의 현황과 또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할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승용 농촌진흥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장 나승용입니다. 네, 김용택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수 전주시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이재훈 전라도 편찬사 편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이재훈입니다. 네,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 눈에 비친 전라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구척반상, 되게 막걸리 집도 가면 이렇게 안주도 되게 푸짐하게 주고. 경상도 사람하고 절대 결혼 못한다. 약간 이런 지역 감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되게 강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전라도 하시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라도는 왜 좀 사람들이 야같다 해야 되냐? 이런 시선이 많은데 제가 겪은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지역은 다 지역에 비하면 오히려 전라도가 더 정이 가고. 일단 그런 사투리에 대한 좀 그런 강한 인상이 좀 많고요. 일단 뭐 전라도 하면 먹거리, 음식. 강주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낙천주의, 삶의 경쟁 막 그게 이렇게 막 심하지 않더라고요.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가지고 악플들이나 그런 거 보면서 불편한 감정을 많이 느꼈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부산이나 대구같이 그런 지역은 좀 개발을 우선시 되는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는 좀 개발에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여행지 어디 갈까 그런 거로만 주로 떠오르고 음식 떠오르고 그 외에는 제가 전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아는 게 없어서. 예, 영상에 나온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이 모두 타 지역 분들인데요. 예, 전라도 이미지를 좀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인 대답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함께 모인 네 분 토론자께서는 이 전라도 하면 어떤 이미지를 좀,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오르시는지 한 분씩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택 선생님, 전라도 하면 어떤 이미지를 먼저 가지십니까? 저는 고향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라도 그러면 어쩐지 고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예, 김용택 선생님은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섬진강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전라도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가실 것 같고요. 나승용 청장께서는 전라도 하면 어떤 좀 느낌을 가지십니까? 저는 우선 충무공 이순신께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전라도가 없으면 국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반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넓은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어려운 군량을 조달하는 식량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식량의 창고 역할을 한 곳이 전라도고, 식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음식 문화가 발전하고 그 음식 문화가, 풍성한 음식 문화가 우리의 소리 문화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전라도 오면 식량 창고
그리고 음식 문화, 그리고 소리 문화가 함께 어우르는 그런 지역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역사를 다 거슬러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김승수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인터뷰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마음이 무겁고 물론 좋은 평가도 있지만 굉장히 전라도가 폄훼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망국적 지역 감정을 조작했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우리 전라도가 폄훼되고 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렇지만 천년이란 역사는 그저 그냥 그렇게 흘러온 역사가 아니고 전라도가 사실은 천년 역사 중에 가장 전주 중심으로 해서 호남의 수보 역할을 우리가 했었고 다만 산업화에 소외되면서 겨우 60, 70년 소외됐기 때문에 저는 이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저에게는 큰 자부심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이재영 교수님. 네, 사업자로서 좀 생각이 네,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앞에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죠. 전라도 정도 천년. 사실은 전라도라고 하는 도제 출범이 타도하고 비교했을 때 300~400년이 앞서 있습니다. 이 300~400년이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적인 그 같은 출범이 먼저였고 그만한 역사적인 누적된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 전라도인들이 우리 전라도 역사 1000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는 위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서서 청장님께서도 전라도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충무공 전서의 서가문에 있는 양무호남 시무국가. 예, 만약 전라도가 없고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을 것이다. 조선이 없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이번에 1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전라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러한 새천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제 1000년을 통틀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전라도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리 나 청장님께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2018년 현재 전라도. 2018년 현재 전라도, 우리 농경문화 시대에는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식량창고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었죠.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장님께도 말씀을 해주시고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공업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 풍요로운 시대가 소비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민 1인당 쌀을 128kg를 먹었는데 지금은 61.8kg로 반토막 났습니다. 쌀값에 따라서 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도의 농업은 생산 중심에서 기술 중심 그리고 사회 가치적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승수 씨님 아까 말할 때가 약간 이제 뭐 긍정적인 것도 했지만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018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2018년 자부심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전라도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느낍니다만 방금 전에 이재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0년 이 계기를 삼아서 저희가 비상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전라도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도 전체가 다 위축되고 소외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산업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 자산, 문화적 자산은 풍성하게 다시 꼽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되고 낙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얼마든지 발휘를 한다면 저희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시기를 분명히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용 교수님, 2018년으로 한정지어서 전라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전라도 그리고 전주의 위상은 대단했지요. 정조 때 편찬된 후구 총수를 보면 한양 다음에 평양 그다음에 전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어서의 3대 시장이 한양과 대구와 전주입니다. 조선 후기까지 경제적 위상이 대단했던 우리 전라도가 어느 때부터 소외되고 차별되어지고
홀대되어지는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결국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전라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 언제나 혁신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에 안주하기보다는 언제나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역사를 쓰다 보니까 만년야당으로서의 그러한 자리매김을 우리 전라도가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적잖게 홀대되어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낙후가 우리에게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저희 전라도 아마 우리 도민들이 많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던 기억이 있고 저 역시 그랬던 게 2016년도에 그 국세청에서 국세를 총 거두고 나서 보니 전라북도가 그 총액의 1%라고 하는 그 지표를 봤어요. 그건 강원도, 충북만도 못한 그런 지표여서 우리 경제적인 실상이 이 정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텐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낙후로 상실감과 무력감만 가질 게 아니고 위기를 기회로 그렇게 도전해 나가는 이제까지 1000년 동안의 전라도인들이 그러했듯이 향후 1000년 그렇게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산업화 근대화에서 낙후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 그늘이 들이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택 씨께서는 2018년을 놓고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가치를 따질 때에 경제적인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가치가 뒤로 이렇게 뒤쳐져 있거든요. 저는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그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앞으로의 발전적인 어떤 가치를 찾아본다면 저는 경제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기보다도 전라도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쩐지 전라도 그러면 풍요롭잖아요. 예. 풍요로운 느낌이 들죠. 어쩐지 이렇게 인정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연이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롭죠.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는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도 가깝고 또 큰 산들도 많고 또 들도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맛이 있고 어쩐지 멋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예. 네,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방금 전에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뭐 예산, 인물 이렇게 굉장히 소외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뭐 사실인데 어쨌든 이번 정권 들어서는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부처를 찾아가면 뭐 장관은 물론이고 차관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어느 중앙부처 가더라도 대부분 다 차관 자리 정도는 다 있고 또 장관도 있고 청와대를 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도 안 되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 그리고 뭐 인적 자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축적됐다고 보고 현 정부에서는 실제 전북 출신들이 각종 중요한 요소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산업화라든가 경제적 소외로 인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런 단계는 넘어섰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다 이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영택 시인께서는 이 풍요, 인정, 자연 등등에서 문화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전북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 토론에 앞서서 전북대학교 대학생 100여 명에게 전북의 현안에 묻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학생들은 낙후, 경제난, 일자리 부족 등 경제 문제를 제1순위로 꼽았고
교통과 주요 시설 등 인프라 부족과 관광 자원이 차별화되지 못한 점, 이거를 이제 2위와 3위로 이렇게 이제 꼽았습니다. 김용택 시인님,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지금 이제 떠나는 점, 이거 학생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 청년들의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살고 싶은데도 살 수 없어서 떠난다. 학생들의 설문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사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또 시를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좀 이상적이고 그런 문제에 또 이렇게 천착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우리가 오래 산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네. 옛날에는 뭐 퇴직해서 한 10년 살다가 이렇게 다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퇴직해서 한 40년을 살잖아요. 두 번 사는 거죠, 인생을.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꼭 우리가 지금 일자리 부족 문제를 절실하기는 하지만 보다도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면서 살 수 좋아하는 걸 찾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좋아하다 보면 열심히 하잖아요.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그래서 잘하는 것을 평생 하면서 사는 네. 그런 어떤 삶을 좀 멀고 길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것도 요게요. 또 너는 지금 정말 뭐 하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는 지금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있겠지만 하여튼 좀 더 우리가 오래 산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당장 무슨 급하니까 지금 급하죠. 그런데 우리 김용태 시인께서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재영 교수님 앞에서도 이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전라도가 사실 조선시대에 전국 제1의 곡창지대고 이 국가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네. 양무, 호남, 시무국가. 이 말 자체 속에도 또 물론 전란 중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그만큼 중요한 곡창지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인당 수급도 엄청 떨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북 경제가 어려워진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을까요? 사실은 그 앞에서 그 전주를 찾은 그 관광객들에게 외지인들에게 이미지를 물었지요. 그 안에서 사실은 답이 있거든요. 이곳 하면 정감이 있다. 그리고 넉넉하다, 여유롭다. 그리고 여행, 음식 이러한 얘기들을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부정적 이미지가 좀 개발이 낙후된 것 같다. 이러한 소견이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영원의 반기수록에서도 조선에 있어서의 조세의 절반은 호남에서 충당을 해왔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전라도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희가 올해가 지금 전라도 1000년 해서 전라도, 전라북도와 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같이 연합해서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게 된 계기가 그간의 역사가 중앙 중심적으로 쓴 거죠. 그리고 왕조 중심적으로 보고 이 전라도의 역사도 전라도인이 바라보는 전라도 역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주체가 살아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이 지역이 소외된 것 같고 차별되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저항의 본향 같고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낙후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고향의 품 같다. 그리고 정말 한국스럽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걸 개발 낙후.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시각의 관점에 그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 천년사 편찬에 전라남북도 역사학자들이 21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전라도 천년사를 통해서 왜곡된
왜곡되고 부정적이고 잘못되어진 전라도 역사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전라도 역사를 만들어내서 우리 전라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전라도에게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우선적이라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경제가 어려워진 배경보다는 전체적인 조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네. 개발이 뭐 다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보존도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승용 청장님. 일자리 문제가 꼭 이게 뭐 전라도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 국가적인 문제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일하시면서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차장을 그만두고 전북대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한 학기 석좌 교수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 희망을 어디에 갖고 있냐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지역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상장 기업이 전국의 1% 수준에밖에 머무르고 있지 않죠. 학생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고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얼마나 극대화할 것이냐 또 거기에 따라서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 쪽에서 보면 10억 원당 취업 유발 개수가 타 산업은 4.1명인데 반해서 우리 농업은 20.9명으로 굉장히 큽니다. 우리 농진청이 전북으로 이전을 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북에 와서 공무직이라는 사람들의 공모를 해보니까 굉장히 비율이 높아져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농촌진흥청의 5,600명의 취업 유발 개수가 취업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일과 또 우선 짧게는 12개 기관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 와 있는데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북의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그 기관에 수혈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 노력을 해서 역시 뽑으니까 우리 전라도의 인원이 30% 이상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국토정보공사 이런 쪽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농진청에서 지금 전북의 농생명 산업이 다시 조금 부활되는 이런 좀 비전이 나아진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농업 R&D군이 함께 이전을 했죠. 농촌진흥청과 4개의 과학원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이 이렇게 이전해 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4번째가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혁신도시 시즌2를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청이 가진 인프라, 즉 지금 종자전쟁 시대에 32만 점의 종자를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게 김제 민간육종단지로 전이가 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372만 불의 세계 시장의 1%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걸 2% 내지 3%로 늘려가면 자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간 450건의 소위 산업재산권 특허들이 전라북도에 기술 이전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전에 와 있는 12개 기관이 서로 융복합을 통해서 전라북도 산업 발전을 끌어가겠다. 즉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이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단지에 기술이 계속 혁신되고 릴리스될 수 있다면 일자리와 전북의 산업 발전을 끌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승구 시장님. 네. 예, 지방자치가 이제 실시한 지가 꽤 됐는데요. 예,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잘 살기 위한 방안을 자꾸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주시장을 지금 이제 4년하고 이번에 재선이 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전주가 발전하는 또 전라도가 발전하기 위해 전주가 굉장히 앞장서 뛰고 그래야 될 텐데 바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 인터뷰 아주 잘 봤습니다. 마음 굉장히 무겁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난 임기 때 한 3년 동안 우리가 1000년을 같이 해왔는데 이 1000년 동안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을 거다. 이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뽑힌 전주 정신, 그러니까 전라도의 정신이죠. 이게 꽃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명희 작가의 혼불에서 나오는 꽃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꽃의 심, 꽃의 가장 중심이다. 그러니까 그 약한 꽃이 동토의 땅을 뚫고 나와서 생명을 꽃 피우는 그 힘, 바로 이게 전라도 정신이라고 그렇게 정해졌는데 저는 그 정신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전을 하면 저는 분명히 길이 열릴 거라고 보고 지금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가 이제 금융 중심 도시로 지정되기 직전에 있고 방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생명 산업도 지금 꽃 피우고 있고 또 전주에 오랜만에 이제 또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관광산업도 꽃 피우고 있고 또 특히 청년들의 창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길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지방자치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시민들 요구도 많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세분화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데 전주시에서 구글 하나 만드는데 도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세금을 전라북도에서 80%를 걷어갑니다. 선진국들은 70%, 60% 걷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제도적 한계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하는 점이 바로 이 지방 분권과 관련된 제도 개혁이 가장 지금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2번째, 우리 자신들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변화해서 그동안 봐왔던 문제들을 새롭게 다른 관점으로 보고 창조적으로 견인해가는 우리 내부의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8대2로 네. 아직도 중앙정부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이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는 현재 전북은 많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전북의 비전을 우리가 논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만금입니다. 이 새만금 이야기. 이 전라도의 새로운 땅을 주는 거죠. 새로운 땅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택 씨님, 새만금 많이 들으셨죠? 시간. 아이고, 저한테 새만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그 환경운동 그 공동의장을 좀 지냈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방조제가 다 완성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예. 그런데 그 그림들은 잘 그리시고 계세요. 국가에서 또 도에서도 그렇고 그림은 잘 그려놓는데 그 그림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죠. 예, 변해왔죠. 변해왔죠.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생각은 해수유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물이 그 방조제 안에 들어있는 물과 방조제 바깥에 있는 그 주변 그 갯벌과 물이 살아 있어야 이걸 살려내야 말하자면 그동안에 그 물에 그 바다에 기대고 자랐던 그 부안이라든가 김제 그 분들이 그 기대고 사는 어떻게 말하면 곡창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예.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해수유통이 자유로워서 안에 있는 방조제 안에 있는 물과 방조제 밖에 있는 물이 살아서 예. 서로 상생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이 되었지만 뚜렷하게 뭔 없잖아요.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땅이 이제 조금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뭘 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뭐 끝도 갔다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해수유통이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해수유통 문제는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방조제 막아서 그 갯벌을 농지화시키고 이런 데서 굉장히 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쪽에 좀 영향을 공부를 좀 해서 그쪽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사실은 우리들의 삶을 지금 굉장히 위협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시급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새만금 이전에는 전라북도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이 되면서 갯벌이 이렇게 이제 땅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전라북도 지역을 굉장히 뭐 강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예, 하나의 그 요인이 되겠죠. 굉장히 네. 요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되고 있어서 예.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예, 들죠. 그러니까 이제 네. 김용택 씨님께서는 새만금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지만 네. 원칙적으로 이게 해수유통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마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밤이 되면 막아버리거든요. 처음에 거의. 그러면 우리 나승용 청장께서는 사실 이게 처음엔 농지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이 새만금과 농업의 상생 방안, 아마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농지로 활용하겠다는 여러 가지 부침을 거쳐서 2014년도에 1차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금년도 말까지 완성된 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농업용지가 전체 이용 면적의 32%인 9,430헥타가 이용 면적으로 돼 있고 제5군구,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5군구가 20년부터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게 1,513헥타나 됩니다. 염농도가 0.1% 이하로 떨어져서 밭작물까지도 재배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농업의 첨단화를 거기서 실천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들의 품질 고급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거면 농업 생태를 위한 자연 관광과 관련된 일들이 순차적으로 새만금에서 벌어지게 될 텐데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일 수 있도록 신선 농산물이 금년도에 24% 이렇게 급증해가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과 1차 가공 농산물들의 수출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오레곤 같이 우리 김제 민간육종단지와 연계해서 종자 종묘의 생산 기지화한다면 산업이 굉장히 집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 연구 개발 능력을 그곳에 쏟아 부어서 그야말로 새만금을 우리가 가지는 우리 전라도가 가지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용택 시인님께서 새만금이 가지는 또 미세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 새만금의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국민 불편을 겪는 농업 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내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서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을 저감할 수 있는 연구를 확장해서 다른 부처와 협동으로 이렇게 벌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나청장님께서 이제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전라북도의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을 생각하면 너무 지지부진하다. 일이 되고 안 되고 일단 돼야 될 텐데 되는 방향이 진행되는 것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되게 이제 많은 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도 그 새만금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 또는 새만금 개발청까지를 만들면서 속도감을 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주변의 여건 또 우리 환경이 계속 변해서 농지에서 산업용지까지 6개 부처가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오히려 늦어진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금요일에는 우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서 빠른 투자와 빠른 사업의 추진을 우리 스스로가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김 시장님, 이 새만금에 이제 새만금 현실의 땅으로 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당 지자체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들이 있고요. 전주시도 좀 어떻게 좀 그쪽하고 관련은 직접 없겠습니다만. 제가 뭐 새만금이 있는 땅의 시장은 아니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또 국가가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환경 문제. 최고 올해의 폭염을 보면서 앞으로 5년 뒤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또 인구 감소가 되면서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도시가 커져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미 도시 축소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고 또 환경 문제에서도 또 도시 팽창도 줄여가고 있고 환경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단들을 내리고 있는데 이 새만금이 이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생태가 기본이 되지 않고는 산업도 관광도 주민들의 삶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새만금이 어떤 시설이 들어서든 이제 배후 도시는 사실은 전주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30-40분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전주는 굉장히 중요한 새만금 배후지로서의 거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제 저희 같은 정치인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거대 사업을 가지고 시민들, 국민들에게 신기루 같은 희망을 심어줘서 그걸로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저 스스로부터 자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대 시설이 시민들의 삶을 한 방에 바뀌어놓거나 절대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대 담론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놀게 할 건지 청년들의 주택 어떻게 할 건지 건강 어떻게 하지 그런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것들은 거대 담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챙겨가는 그 진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지, 네. 특히 이제 한옥마을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새만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전주도 전라도 뭐 천년을 소재로 한 뭐 해외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진짜 중국 관광 유치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도 똑같은 우리들의 시민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중국 관광객을 정상 여행값보다 훨씬 더 싸게 데려와서 저가로 데려와서 그분들에게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나쁜 기억을 남기는 그런 여행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집단으로 버스로 오는 여행객들은 우리 도시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개별적으로 오는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 특히 이제 여행사 말고 혼자 전주를 알아서 오는 유럽 관광객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정책을 집단으로 끌어모아서 우리가 돈 벌어야겠다 이거보다는 개별적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계속 오게 되면 그게 지속 가능하고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례적으로 잠깐 보고 가는 관광객이 아니고 전주를 와서 전주를 느끼고 이렇게 쉬어가고 하는 관광객들이 더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이재용 교수님. 되게 역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고려 때 굉장히 그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했지 않습니까? 무역도 많고 뭐 병난도를 통해서 아라비아 사인까지 오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이 됐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선 때는 약간 좀 폐쇄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중국과의 교류가 더 활성화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래 고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백제도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백제는 대륙으로 갈 수가 없죠. 고구려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산반도의 끝단에서 서산 태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서 굉장히 그 적극적인 그러한 그 선진 문물을 수입을 해왔고요. 백제에 이어서 고려도 역시 북방의 거란족이나 여진족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해상교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물을 교역하였습니다. 이 새만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인께서 아직도 회의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밑그림을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를 거의 30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간에 또 뭐 어떤 기업에다가 주어서 간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활용해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선투자를 이렇게 하라 하니. 이제 겨우 현 정권 들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공공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새만금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제가 최근에요, 모 일간지에서 그 정동영 의원께서 써놓은 칼럼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저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 새만금의 향후 방향에 있어서 남북 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국만 겨냥할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번에 그 문 대통령께서 북측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를 북측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 자료 속에
경제 지도에 서해 벨트가 있고 동해 벨트가 있더라고요. 동해 벨트는 자원 에너지 벨트인데 서해 벨트가 산업, 물류, 교통 벨트인데 바로 이 새만금이 목포에서부터 신의지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아주 핵심적인 거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류와 산업의 하나의 거점지로서 새만금이 반드시 여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새만금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적어도 이제 남북의 그와 같은 교류와 그리고 또 대륙으로의 진출을 함께 생각하면서 새만금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최근에 그 관광 레저 산업 용지가 그 신시도 야마도 그 부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게 그 제대로 2037년인가요? 그때까지 이 계획대로 잘 조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항만과 공항과 교통과 모든 것들이 함께 가서 새만금의 미래도 그렇게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라도 정도 천년 전주 MBC 특집 토론 지나온 천년 미래로 천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전주 MBC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특집 토론 지나온 천년 미래로 천년을 함께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오늘 방청객 여러분도 이 스튜디오에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서신동에 사는 송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재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청년 실업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많이 힘든데 전라도 문화와 역사에서 미래 유망 직종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인문학의 직종은요. 결코 4차 산업에서 소멸되지 않고 그리고 위협을 받지 않는 게 역사 문화 관련 직종입니다. 특별한 새로운 직종을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직종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드론 전문가 교육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의 보존 관리도 드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주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에 많은 고문헌들이 있죠. 이 고문헌들이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재 발굴 작업. 이 문화재 발굴 작업을 통해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익산이 우리 역사 속에서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지요. 아울러서 문화재 감정 평가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주 전라도가 음식 문화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전주의 음식 문화 이것을 조금 더 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이제 각 문화재마다 해설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음식 문화에도 해설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음식에 이 우리 전주에서 나는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밥상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이 전 과정을 설명하고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식문화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거 다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문화적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인근에 지자체 간의 갈등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자체 간 갈등할 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갈등이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도 경쟁한다 이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거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갈등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또 사실은 수만 가지 일 중에 한두 개 정도 이제 갈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슈하다 보니까 마치 시정이나 군정이 막 흔들릴 수 있을 정도라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누군가 힘으로 눌러서 갈등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요구 또 정치인들의 요구가 많이 분출돼서 그렇게 경쟁도 하고 갈등도 하고 협동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그 갈등이 이제 좀 창조적으로 다르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느냐 아니면 둘 다 패배자로 남느냐 한 사람이 원사이드게 한 시나 군이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또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이제 시군 간의 갈등은 전라도도 개입해서 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고 저희 시군도 마음을 열고 뭐 정치적 개인의 뭐 어떤 불이익보다는 시민 전체 또 군 전체를 보면서 합리적 과정을 찾아가는 거라고 보고 갈등은 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와 함께 전북 발전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청장님, 우리 전라도하고 농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농도, 전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지정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좀 기대가 큰데 한편에서는 이 고령화된 농촌 또 소농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두 군데 선정이 되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농업과 새로운 과학이 만나는 그런 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절차상의 문제와 또 중소 이런 농업인들과의 품목이 중첩되면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 또 하나는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극복해야 될 저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과 과학이 만났을 때 얼마만큼 융성해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첨단 농업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 사례를 들으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위 스마트팜의 가장 중심지가 유럽에서도 네덜란드인데 제가 2달 전에 네덜란드의 소위 월드 원예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규모들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연구와 교육 그리고 창업과 창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국가 정책과도 연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 우리 젊은 농업인들 또 새로운 농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자기가 실험도 해보고 또 거기서 익힌 노하우로 가서 창업하고 창농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앞서 새마금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금후에 우리가 수출 농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선 신선 농산물 또는 1차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지금 우선 물류기지가 만들어져 있는 청도기지에서 북경까지 700km, 상해까지 800km 물류기지 속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되고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동안 개발된 모든 기술들을 넣어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고 우리 전북의 농업인들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끌어가는 창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이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미래 농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용 교수님 이제 새 천년을 맞는 전북이잖아요. 지난 천년이 이제 왔고 근데 이제 역사학자로서 말이죠. 천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서 이 현재 전북이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일까요? 네,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전북 이댁에 더
더 걸맞는 우리 전북인은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분연히 일어난 게 전북인이었고요. 사실은 경제적 풍요로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외시하고 외면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지주와 맞섰고 독재와 맞섰고 외세와 맞섰고 그게 전북인이었습니다. 천년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전북인은 그리고 전북의 역사는 언제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리고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거 100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1000년의 저력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1000년을 열어가는데 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지요. 그리고 전북이 위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게 전북인들의 이제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혁신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래 1000년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우리 청장님, 시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과거의 산업들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 차별화된 미래 성장 산업에 우리 전북이 먼저 그 선제적으로 천병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역사 문화의 최고의 도시, 문화특별시를 얘기하시는데 새로운 1000년은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많은 선물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의 그러한 재창조 작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자산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 때문에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미래 100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1000년의 경험을 축적해서 이제 2018년인 새 1000년의 도약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 시장님. 네. 최근에 말이죠. 전주시가 신성장 산업으로 이 탄소 산업을 좀 주목했었잖아요. 최근에는 조금 좀 이해가 조금 좀 약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탄소 산업 육성 사업과 더불어서 전주시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신성장 동력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탄소는 그러니까 철보다 훨씬 가볍고 또 질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재인데 앞으로 철 제품이 아마 탄소 섬유로 다 옮겨갈 가능성이 아주 큰데 근데 철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보면 자동차가 철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우리 탄소 섬유가 쓰여진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저희가 맞게 될 거고 또 최고급 소재를 만들어서 우주선 그리고 또 비행기까지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산업은 그렇게 최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우주선, 비행기, 자동차까지 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축이 하나가 있고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 전주 시내버스 승강장에 봐보면 굉장히 겨울철에 보면 의자가 따뜻한데 그것도 역시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드론 축구 공이라는 걸 만들어서 드론 축구라는 걸 전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역시 탄소 섬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탄소 섬유를 적용해서 산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와 전라북도와 함께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주 효성 공장 옆에 이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탄소와 관련된 강소기업들을 직접화해서 저희가 실생활 그리고 좋은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 계획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태 교수님. 그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제 지역에 집중하고 지방의 특색을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시대 더욱 그런데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 좀 이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들이 산업 그 60년대 이전에는 우리가 농촌 공동체가 잘 살아 있었잖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았던 그 아름다운 정서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거의
황폐화되었다시피 하죠. 그것은 우리 정신이 황폐화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연을 돌아다녀 보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제가 뭐가 다르냐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는데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해 보면 거의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전혀 이렇게 무감각해 보여요. 그냥 아무 감흥 없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경제적인 우위, 경제라는 게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당장 얘기하고 싶은 건 인문적인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풍성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 인문적인 어떤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인문적인 어떤 정신 그걸 더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정신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저 한옥마을처럼 갖고 놔야 그 바탕 위에 경제가 조금씩 덜 성장하더라도 우리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도대체 우리가 돈을 100만 원을 벌면 가난하고 150만 원 벌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신을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문적인 어떤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시장님 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지금 굉장히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라도 전주가 가지고 있는 또 전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문학적 이런 것들 많이 더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마음 못하신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간단히 1분 내외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훈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전라도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경제보다 더 우선한 건 앞에서 시인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정신적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 무력감, 피해의식, 그건 저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도인에게 그렇게 주입이 되어진 건데 우리 스스로가 그의 노예가 되는 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결코 훌륭한 자산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은 자존감과 자긍심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남에게서 빚을 지지 않을 정도면 된다. 군사력, 남의 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면 좋다. 다만 그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꿈꾸는 전라도 역시 문화 강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문화 강도를 통해서 미래의 삶의 질 높은 그런 삶을 우리 전라도에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수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한옥마을에 120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전주가 보고 싶어서 전주가 좋아서 1200만 명이나 모이는 그 곳에 희망이 없다면 어느 도시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가가 도시를 책임져주는 시대가 아니고 이젠 도시의 시대가 왔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주 전라북도가 그동안 지녀온 이 10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자부심 있는 그 마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10년 전쯤 우리 시민들, 도민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한마디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저 전주 사람입니다. 저 전북에서 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행복한 단어가 될 수 있도록 한 문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승영 부위원님. 지금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라도의 농업, 농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의 농업의 위치를 어떻게 찾아갈 거나 하는 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미 ICT와 융합,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귀에 익숙해 있듯이 전라북도 농업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변해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이 우리 전라도의 농업을 바꿔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농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도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용택 시인께서 정리해 주시죠. 꼭 나를 마지막에다 진짜. 우리가 그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잖아요. 네.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AI라는 말이죠. 인공지능이라는 말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2045년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이런 사람들은 다 로봇가 다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인간형이 있는데 이 인간형이 감성을 공감하는 인간형입니다. 감성을 공감한다는 건 윤리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이 감성은 무궁무진하죠. 어마어마한데 이 감성을 되살려서 감성을 찾고 되살려서 감성을 공감하는 인간형을 우리들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정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서 전주 MBC가 마련한 특집 토론. 지나온 1000년, 미래로 1000년. 오늘 70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오늘 토론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라도의 과거와 오늘을 짚어보고 또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전북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 지금도 처해 있습니다만 커다란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자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